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이제 C++, 자바, 파이썬 세 가지 언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쓸 수도 있고 배열을 쓸 수도 있는데 C++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동적 배열을 거의 안 써요. 왜? 불편하잖아요. 딜리트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벡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요번에 코드 내신 분 중에 그 C++로 냈는데 이제 배열을 동적 배열을 쓰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딜리트를 당연히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럼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통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통과하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코드를 올바르게 작성하냐 그 부분도 중요해요. 저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뭐 평가에 뭐 감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고쳤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여서 그래서 C++로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이제 배열이 필요하면 벡터를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벡터는 뭐 내가 반납하는 게 아니니까. 그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 구조 쓸 때는 또 그 자료 구조의 올바른 사용법을 제대로 써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곤란하고요. 반면에 자바는 어레이 리스트를 안 써요. 가급적이면. 배열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쓰면은 자바에서는 색인 연산자를 못 쓰니까 불편해요.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동적 배열을 써서 씁니다. 자바는. 뭐 딜리트 안 해도 되니까 자바는. 마다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제출하신 분들이 있는데 메인을 좀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메인을 안 작성하고 그냥 코드만 쭉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메인을 그 다른 언어처럼 작성하면 좋겠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지역 변수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메인을 안 쓰고 그냥 몽땅 하면은 걔네들이 그냥 전역 변수화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원래는 우리가 보통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그러니까 A번 문제만 제가 봤으니까 A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이제 자료 구조에 넣고 뭐 이제 하는데 자료 구조에 안 넣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벡터 한번 넣었다가 뭐 벡터를 함수에 전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받으면서 뭔가 전처리를 하는 형태로 많이들 작성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리고 메인만 하나 딱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메인은 입력받는 부분, 그 다음에 출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처리하는 부분은 알고리즘 그 함수로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리트 코드 쓰면은 리트 코드는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리트 코드에 있는 함수 하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별도 함수 하나 만들고 메인은 입출력 처리하기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함수화가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고 항상 모듈라도 좀 신경 써주세요. 예, 함수를 너무 이렇게 크게 만들지 말고 뭐 이게 빠르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통과해가지고 다음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거든. 이제 이거는 뭐 대회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코드 훈련하는 거니까 이제 모듈화도 잘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자바에서는 이제 입력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버퍼 리더를 이제 많이 쓰는데 그 출력도 버퍼 라이터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출력은 거기까지 안 와도 버퍼 라이터를 안 쓰고 간단하게 하셔도 별 문제 없는데 이제 출력까지 버퍼 라이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 버퍼 리더를 쓸 때 이게 제가 이게 더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도 한번 그 쓰신 분들 보면은 메인에서 이제 버퍼 리더를 뉴하고 트라이 캐치 안 하고 IO 익스프레션을 메인에서 스로우 하는 형태로 만들고 맨 밑에 클로즈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트라이 리소스 구분을 써서 이제 버퍼 리더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클로즈는 안 쓰죠. 클로즈는 안 쓰고 메인에서 그 스로우도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바 쓰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짜도 되지만 메인으로 안 보여드리지만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요건 이 파일은 또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팁. 요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지역 변수를 또 너무 많이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봤던 예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쓰셨어요. add value를 하나 만들고 add value를 넣은 거예요. 근데 add value는 여기 하나만 쓰이는 거야. 딸랑 그거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똑같죠. 그러니까 지역 변수를, 그러니까 변수들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지.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지역 변수는 안 만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를 막 계속 만드시는데 만들 필요가 없는 것까지 굳이 여러 번 쓰이는 거면 변수가 필요하겠지만 한 번 쓰이고 말 건데 add value 여기 대입해 놓고 그 다음 줄에 쓰고 끝인데 굳이 add value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번 문제를 푸는데 머지 소트를 짜시더라고. 그럼 안 돼. 그건 아니야. 2번 문제는 또 라이브러리 있는 소트 함수 쓰면 안 되지. 그건 아니고 2번 문제는 소트 함수 직접 만드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문제를 푸는 건데 소트를 내가 짜고 있다. 프린트F도 여러분 짤 거야? 그건 아니잖아. 라이브러리 있는 함수 쓰세요. 자료구조 스택이 필요하다서 자료구조 스택을 내가 만들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알고리즘 수업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 필요한 거 갖다 다 쓰시면 돼요. 뭐 안 쓸 이유가 없고. 머지 소트를 짜고 있으면 내가 또 그 코드를 보고 읽고 그거 보기도 힘들고 그냥 소트 하시면 되잖아. 네, 소트 하세요. 그리고 주석을 또 막 줄마다 다시는 분인데 그 이제 3학년이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주석은 진짜 쓸데가 없는 주석이에요. t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으면 t가 뭔지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변수 하나마다 그러지 마세요. 주석 적게 단다고 해서 뭐 감점 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주석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막 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다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저는 주석 없어도 여러분 코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달아도 되는데 필요해서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중에 보려고 달든 아니면 하다가 뭔가 필요해서 달면 다는데 뭔가 보여주려고 제출 때문에 다는 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관련된 건데 이게 내 범위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배열을 써가지고 1번 문제를 푸시더라고. 이제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 저렇게 해도 통과되면 뭐 통과되는 거지, 되는 건데 그래도 내가 알고리즘 풀면서 시간 복잡도도 생각하고 공간 복잡도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만큼의 공간 복잡도를 쓰는 게 이 문제에서 적절한 건지 좀 고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그렇다. 저런 거는. 그리고 저거를 또 전역 변수로 쓰는 건 더욱더 싫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전역 변수 쓰지 말라고 할 때는 빠르게 문제 해결하려고 인자가 전달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막 전역 변수 써서 문제 풀고도 그래요. 경시대회 때. 경시대회 때는 코드의 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통과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수업은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요게 중요한 팁 같은데, 이제 자료 구조를 쓸 때, 자료 구조를 내가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이제 알고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거나 효율적으로 쓰는 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까 봤던 게 막 그 2만 뭐 얼마 큰 배열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배열이 그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안 쓰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 그 배열에 있는 요소들 중에 그래서 범위가 크고 제한적이지 않으니까 그 배열 대신에 이제 또 맵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맵. 근데 맵을 쓰는데 좋아. 맵 쓰는 건 좋은데 맵을 쓸 때는 이제 해시 맵을 주로 쓰겠죠. 뭐 트리 맵 쓰신 분도 있어요. 좋아. 뭐 그건 되는데. 근데 해시 맵을 쓰면은 해시는 해싱 기술을 쓰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나면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해시 맵을 쓰더라도.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충돌을 적게 일어나려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부적으로 계속 공간을 또 늘리게 됩니다. 근데 공간을 늘릴 때에는 해싱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벡터처럼 그냥 그 메모리 카피해서 늘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싱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 다른 수면은 n개가 저장될 때니까 맥시멈 n개가 저장된다고 보고 해시맵에 그러면 n 곱하기 1.3 또 여유 있게는 한 1.5 정도 확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보를 하는 게 있고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요게 20부터 들어왔나? 그쵸? 이렇게 해서 new 해시맵 점 스태틱 그 팩토리 함수인데 new 해시맵 하면은 이제 1.3배 n 곱하기 1.3배를 안에다가 확보를 해주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1.3 곱하기 n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어떤 방법 쓰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세요. 물론 얘는 그게 안 돼. 파이썬은. 파이썬은 이제 그게 없어요. 용량을 초기에 확보하는 게 없어요. 제가 몰라서 이제 없어요. 근데 C++도 이제 확보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빈도수 맵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코드를 보니까 contains key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get 그 다음에 플러스 1 뭐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들 보면 그 과정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함수들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바에 뭐가 있냐면 get or defaul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n이 있으면 n의 값을 주고 없으면 0이 되는 거예요. 0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없을 때는 1이 될 테고 있으면 이제 n 플러스 그 저장된 값이 되는 거죠. 그럼 한 줄이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막 if문 들어가고 막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용법들 효과적으로 쓰는 법들을 이제 잘 익히세요. 아직 잘 모르시면 익히시면 좋겠고 C++는 얘를 쓰면 없는 애는 기본적으로 0으로 해줘요. C++는 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파이썬은 get or default가 이제 ge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파이썬도 보통 이렇게 쓰는데 get 쓸 때는 기본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게 귀찮으면은 디폴트 딕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없으면 0으로 초기화 주니까 없는 거에 접근할 땐 0으로 초기화 줘요. 그럼 그냥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더 간단한 거는 이 빈도수를 해주는 별도 그 자료 구조가 있죠. 카운터라고. C++에도 이 카운터 비슷한 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거는 여기 소개는 안 하고 있네. 그것도 할 걸. 근데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빈도수 맵을 쓰려면은 이제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에서 자료 구조의 사용법 그리고 이게 즐겨 쓰는 루틴이거든요. 빈도수를 구하는 건. 그러니까 배열 같은 거 쓰기가 거시기 할 때 이제 이 맵을 대신 쓰죠. 그래서 이 맵을 써가지고 빈도수, 뭐의 빈도수를 할지는 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이해하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팁 중에 질문?
없으면 이제 요 팁들을 바탕으로 이 설명해도 그 다음에 코드 받으면 또 똑같은 형태로 또 제출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좀 한번 설명들은 팁이면 좀 코드에 다음 제출하실 땐 코드에 반영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1장에서는 성능 분석이라는 거에 초점을 둬서 설명드렸고,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차례차례 알고리즘 설계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설계 드리는 설계 기법은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죠. 전수조사하는 거. 그래서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건데 경우의 수가 제한적일 때만 쓸 수가 있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예로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범위 내에 있는 것을 경우의 수를 전수조사해도 빠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출된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못하니까 이제 저 1초 제한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제 이 프로그래밍 경시의 사이트들이 동작하는 원리를 좀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런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저지 사이트도 같은 사이트고 그러면 저지 사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쭉 제가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제출하면은 요 테스트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 코드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재는데 얘네들을 다 해본 그 시간이 1초 내에 오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테스트 6, 테스트 6, 인, 아웃이 있잖아요. 얘가 입력이고 얘가 기대되는 출력이에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의 그 코드에다 입력으로 줘가지고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와 테스트 6의 아웃을 비교할 거예요. 일치하면은 정확한 거고, 그 시간을 재요. 그 시간을 이 각각 테스트마다 재서 1초가 초과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시간 초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은 제가 만드는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져요.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고 그러면 그 테스트라는 파일 안에 하나만 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입력 크기가 주어집니다. 입력 크기가 보통 A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의 개수가 되겠죠. 그게 입력 크기가 되는데 그럼 내 알고리즘이 n제곱이다. 그리고 t의 범위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t의 범위와 n의 범위 그리고 내가 만들려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수준의 알고리즘을 만들면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판단을 통해서 이 문제는 아주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건지 간단한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t가 100이야. 그럼 최대 100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검사해야 될 게 한 파일에 최대 100개가 들어오는 거고 n의 범위가 최대 1000이야. 그러면 그리고 내가 만들려는 게 n제곱이야. 그러면 이 전체적인 비용이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아니 100 곱하기 n이 1000이니까 100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0의 8승이 돼요. 근데 10의 8승 정도면은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10의 8승 이하면 무조건 1초 내로 들어와요. 근데 10의 8승보다 넘어가면 이거는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략된 요소들이 많고 또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입출력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애매한데 대략적으로 이제 C++로 작성한다 생각하고 내 알고리즘이 시간 복제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아 통과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이런 주먹구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왜 10의 8승이냐 그런 건 저 10의 8승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의 평균적인 성능을 따지는 거니까 지금은 뭐 컴퓨터의 성능이 좀 좋아졌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 서버가 이렇게 성능이 안 좋아. 그냥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PC예요. 그래서 성능이 그렇게 좋은 PC 그 서버는 아니기 때문에 서버가 되게 빠를 것 같아서 좀 그 성능이 떨어진 알고리즘도 빨리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 점 좀 생각해주고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전수조사 방법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재기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수조사가 항상 재기적으로 작성되는 건 아닌데 이 재기적인 알고리즘을 재기적이 아닌 그런 알고리즘 생각해 봤을 때 가변적인 포문이 필요하다. 항상 두 번만 이중 포문이면 돼. 그러면 되죠. 예를 들면 그 노트 1에서 살펴봤던 중복 존재 여부. 그러면 두 개의 쌍들을 모두 비교해 보면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그거는 n제곱에 여기서 비교할 수 있고 이중 포문이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전수조사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다른 문제들 이제 이번 챕터에서 살펴본 문제들은 이 주어지는 어떤 입력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그 포문으로 작성하면은 중첩 포문이 한 5개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4개, 막 6개 필요할 때가 있으면 이거는 가변적으로 우리가 코딩해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재기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적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간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전수조사. 재기적으로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 그걸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기계적으로 그 전수조사하는 재기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나중에 배울 대추적과 분기한정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동적 프로그램 내에 있는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에요. 이제 재기적으로 우리가 호출할 때 똑같은 인자를 가지고 여러 번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번 호출하는 문제는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억하는 거죠. 한 번 재기 호출을 10으로 했어. 그럼 또다시 10으로 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억하고 있으면. 물론 그걸 기억하려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메모리 공간을 써야 되겠지만 그 메모리 공간을 씀으로써 속도는 줄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모이제이션 기법이고 너무 깊게 하면은 뭐가 또 문제가 돼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죠. 항상 컴퓨터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근데 한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 스택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야 되겠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체에 또 제한이 있어서 그거를 좀 더 길게 하려면 위에다가 뭐 쓰던데, 그 set recursion 뭐 어쩌고 해가지고 좀 더 깊게 가더라도 안 죽고 계속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게 필요하고 꼬리 제기를 쓰면 이제 그런 게 그 스택 쌓이는 걸 없앨 수 있는데 그 또 꼬리 제기 최적화를 안 하는 그 컴파일러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의존하기는 힘들게 되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이제 앞에 교과목 그러니까 이번 장 소개하면서 다 했던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갑시다. 많은 문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컴퓨터에서
유명한 문제들이 대부분 조합 문제예요. 어떤 데이터들 주는데 이 중에 5개를 골라가지고 가장 좋은 애들, 아니면 5개가 아니어도 뭐 이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좋은 애들 찾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 2개 고를 수도 있고 3개 고를 수도 있고 일정한 개수를 고를 수도 있고 아주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영일 배낭 문제가 있어요. 영일 배낭 문제. 영일 배낭 문제는 이번 학기에 많이 살펴볼 문제인데 가방이 있어요.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이제 어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어떤 각 물건마다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있고 그러면 어떤 물건으로 채우면 가장 내가 이득이 될까? 이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전수조사 하려면 상당히 많은 조사가 필요하죠. N개가 있으면 N개의 모든 경우의 수는 부분집합만큼 필요하죠. 부분집합. N개가 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부분집합. 2의 N승이에요. 2의 N승. 2의 N승이니까 지수승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의 N승이면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효율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훈련을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조합 문제입니다. 조합. 그래서 이 조합 문제는 N개 중에 M개를 선택을 해야 돼. M개를. 그럼 M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거고요. 보통의 그 M개 중에 어떤 최적화된 뭘 찾아라고 될 수가 있죠. 근데 N개 중에 M개를 다 찾아서 만약 다 찾아서 뭐 합계를 해본다든지 뭘 해봐서 이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N개 중에 M개를 모든 경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 그거를 우리가 이제 코드로 짤 수 있냐 이제 그거를 이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N 저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N에서 M개 찾는 거고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몇 개가 있냐 경우의 수가 그럼 저 정도가 있는 거죠. 수학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그럼 저건 팩토리얼계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생각해 볼 때 이제 항상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과 특정한 요소를 생각해 보세요. 특정한 요소. 그럼 이 특정한 어떤 N개 중에 어떤 특정한 애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애는 답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그러면 이 애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첫 번째는 그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첫 번째가 포함됐는데 두 번째도 포함되는 경우. 첫 번째는 포함됐는데 두 번째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이 포함된 경우, 1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렇죠? 1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1은 다 고려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쭉쭉 가는 거죠. 계속. 그럼 이 트리는 무슨 트리가 돼요? 이진 트리가 되죠. 이진 트리가 되고 이 높이는 n에 비례하겠지. 각 요때마다 한 요소씩 검토하니까 그만큼 돼요. 그럼 이만큼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 있는 노드의 수는 1 더하기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쭉 가잖아. 그럼 그건 2의 n-1 뭐 이렇게 되니까
지수계가 있는 거예요. 노드의 수는. 그럼 이걸 재계 호출하면 이만큼 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많으니까 n이 조금만 커져도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재계함수로 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고 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로 가는 뭐가 필요해? 재계 호출이 필요하고 일로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함수를 만들 때 경우의 수가 두 개면 두 개의 재계 호출로 하나는 뭐 그걸 고려하는 경우, 하나는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이제 가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요소는 포함되고 한 요소는 포함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 그럼 요번 재계 호출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할 것인가가 이제 인자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아이가 변하는 애죠. 이 안에서 물론 사이즈도 변하는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아이가 우리가 이제 숫자를 놓고 얘기하는데 1부터 10까지 있는데 3개만 여기서 3개 뽑을 때 그 경우의 수를 따진다. 그럼 처음에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이렇게 고려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요 코드를 보면은 언제 멈춰요? 사이즈가 m이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NCM이잖아요. m개를 고르면 한 경우는 찾은 거잖아요. 그 찾은 경우에 이제 제기를 종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NC2다. 그러면 여기 때 한번 중단이 되죠. 1, 2. 그렇죠? 1, 3, 2, 3. 뭐 이렇게 쭉쭉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얘는 중단하는 경우가 걔밖에 있는 게 아니라 i가 n하고 같아지거나 커지면 이게 거시기하게 되네. 같아지면 크면 안 되는데 i가 n보다 커야지. 이 오타 같은데 이 1색인 0색인 하다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뭔지 알겠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1, 2, 3, 4, 5, 10까지면 10까지 고려했는데 11이 됐어. 그럼 이제 얘는 고려하면 안 되잖아. 그럼 거기서는 이제 중단해야 되고 재계함수는 우리가 중요할 때 재계함수 만들 때 종료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종료 조건을 잘 만들어 놔야 되겠고 종료 조건을 좀 이제 어떨 때는 좀 미리 중단할 수도 있어요.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에는 뭐 2일 때 중단할 수도 있고 1일 때 중단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단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거 보면은 i를 여기다 대입했죠. 대입해 가지고 포함시키는 거예요. 포함시키는데 얘를 보고 얘를 한번 보세요. 요 때는 뭘 했어요? 얘가 이제 포함하는 경우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죠. 근데 두 가지 경우와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i를 여기다가 세팅해 놨어요. 세팅해 놨는데 얘는 뭐래요? 사이즈를 플러스 1 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사이즈를 늘리지 않았죠. 그럼 요 호출에서 돌아왔을 때는 아까 할당된 데다 거기다 할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할당과 상관없이 얘를 늘리고 안 늘리고에 따라서 이제 포함될 수 있고 사이즈 안 늘리면 여기 i를 할당해도 의미가 없죠. 얘 입장에서. 그래서 사이즈 늘리고 안 늘리고 i는 계속 증가시키고 얘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는 저장하고 사이즈를 늘려주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2를 넘어가서 다음에 2를 고려하라 그러는데 사이즈는 변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2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맨 앞에 2를 넣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뭔가 만들 때 비슷해요. 이런 형태가. 경우의 수가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고 그 경우의 수만큼
제기 호출을 만드는 거고, 종료 조건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이 제기 호출할 때 이제 당연히 변하는 값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인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인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싫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짜? 전염병 전염 변수로 또 많이 해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아지더라도 전염 변수를 좀 안 쓰셔도 되고,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은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요 얘네들은 NM은 안 변해요. 제기 호출 동안에 NM은 안 변해요. 그 NM은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놓고 이렇게 또 그 메소드, 클래스의 메소드를 이제 이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얘네들에는 이제 사이즈와 i만 변하게끔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C를 계속 만든 다음에 넣었다가 일로 와서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클론을 하지 않고 넣으면은 나중 되면 다 똑같은 애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조합들을 내가 여기서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활용해 가지고 뭔가 살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제 조합에 있는 애들을 어떤 조합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복제를 해서 넣어주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 클론이 필요한 이유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몇 번 이런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들을 짜보고 생각해서 짜보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요거 짜는 거는 되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제기함수를 많이 안 짜다 본다면 제기함 짜라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해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짰는데 잘 돌아가 그러면 신기한 느낌도 들고 왜 되지? 이런 잘 뭐 이렇게 되고 아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안 돼. 그럼 어디서 잘못됐는지 또 그 디버깅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 하는데 이제 많이 하면 이제 나름대로의 요령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효율적으로 좀 더 바꿔보려는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뭐 뒤에 나오는 뭐 대추적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수조사하는 제기함수를 있는 그대로 조금 개선을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개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은 경우의 수가 1을 넣는 경우 안 넣는 경우 두 가지니까 두 개의 제기 호출로 그거를 모델링 해가지고 구현한 거잖아요. 그게 되게 직관적인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그런데 두 개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개수를 하나로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제기 호출 수가 두 개인데 하나로 줄이면 뭐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아까 보통은 우리가 그냥 문제 풀 때 얘를 그리지 않고 얘를 구현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해가지고 구현을 해. 그 다음에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2호출 트리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요거 얘기하고 여기로 갔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나름대로의 제2호출 트리를 그린 다음에 이 제2호출이 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보면은 제2호출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데 약간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여기 for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 함수에서 제기호출이 몇 개? n개액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는 늘 두 개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두 개씩 가는데 얘는 for문으로 하나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10개 있는 거야. 근데 반복해서 하는 거죠.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트리의 높이가 달라져요. 아까는 쭉 가서 n이 되죠. 이거는 높이가 뭐에 비례하냐면 m 높이가 이 아래로 안 가.
트리의 높이가 이제 이 만약 3개 쓰면 1, 2, 3, 1, 3, 4 뭐 이렇게 뭐 가겠죠. 뭐 어떻게 가겠든 갈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걸 그리고 요걸로 바꾸는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예 인자도 사이즈가 그게 없죠. 아, 여기서는 이제 M이 변합니다. M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형태로 얘가 변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사이즈가 하나씩 늘어서 M이 되면 중단했는데 얘는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고 물론 아까 것도 그렇게 사이즈를 별도 안 쓰고 M을 줄여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핵심이 아니고 얘는 이제 얘가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고려할 게 하나 둘 해서 n개예요. n개. n-1개가 되지만 이제 n이 간 건 기존 거에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안 하는 건데 그렇죠? n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for 프로 이걸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얘를 여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폼은 여기도 폼은 할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 폼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애가 처음 시작해서 고려하는 애가 1로 시작하는 애, 2로 시작하는 애, 3으로 시작하는 애, 4로 시작하는 애, 5로 시작하는 애가 되는 거고 1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2, 3으로 시작했으면 4, 3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생각할 건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C가 empty이면은 next 처음에 고려하는 1이 되고 C가 empty가 아니면 뭘 계산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애에 더하기 1은 애를 부터 나머지까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2까지가 마지막에 들어있으면 반복할 때는 3부터 10까지를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아까 거는 그 위치에다가 여기 위치에다가 저장했잖아요. 위치에다 저장했는데 요 경우는 이제 푸시백 형태로 넣었어요. 푸시백 형태로. 그러니까 넣으면은 쭉 넣어서 가는데 올라오면서는 2가 들어갔죠. 그러면 얘가 호출이 어떻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요걸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여기서 끝나면은 위로 올라왔다 내려가야 되죠.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는 여기다가 그냥 3을 넣으면 1, 2, 3이 되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다시 얘로 돼야 되잖아. 다시 얘로 되려면 뭘 해줘야 돼요? 넣었던 애를 빼줘야 돼요. 푸시백하고 팝백.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넣었던 애들을 다시 올라가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2를 넣고 올라오서는 2를 빼고 3을 넣고 3을 넣었다가 3을 빼고 4를 넣고 이 순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푸시백, 팝백.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서 했던 일을 올라오면서 취소시키는 그 과정이 또 재기함수 만들면서 전형적인 형태예요. 요 형태, 요 형태.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형태를 잘 제가 설명을 잘 하는 경우인데 두 가지 형태를 잘 익히고 하는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 만나면 요 방법으로도 해보고 요 방법 해보고 나서 혹시 뭔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을까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건 뭐냐 그렇습니다. 동작하는 원리들이 다르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요 컨비네이션과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요 뒤에 거 요거 말고 요게 제일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넣고 안 넣고 넣고 안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아까 영일 배낭 같은 문제에서도 이 물건은 가방에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가방을 넣는 제기함수, 가방을 요 물건을 넣는 제기함수, 넣지 않는 제기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하려면 안 해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있으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요소인데 이 요소는 내 답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이 문제예요. 포함해서 뭘 하냐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